그리고 이제 사실 이 책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비유가 나와요. 귀여운 비유죠. 여우와 고슴도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이게 약간 쟤네들 속담 미국 속담인가 봐.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실은 이제 이러면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여우 같은 지식인과 여우 같은 작가, 여우 같은 건축가가 있다. 그리고 고슴도치 같은 작가, 지식인, 또 정치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대응하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한편 이제 고슴도치는 하나의 문장 혹은 뭐 하나의 이론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가장 주로 얘기하는 게 사실 꼬르비제를 얘기를 해요. 꼬르비제 엄청 까요 이 책에서. 근데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었던 지점인데 꼬르비제가 주택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걸 뭔가 모두가 약간 그걸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내 설계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튼간에 되게 복잡한 이론이에요. 꼬르비제 주택 이론 유형도 많고 그 룰 자체를 다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꼬르비제 주택 이론은 도시 이론은 되게 또 단순하죠. 그냥 밀고 풀을 다 심은 다음에 일정 간격을 띄어서 주거를 타워로 쌓아 올리죠.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적합하죠. 나오면 안 돼.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꼬르비제 주택 이론은 되게 여우 같은데 꼬르비제 도심 이론은 되게 고슴도치 같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건축가들이 어, 스스로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고슴도치처럼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실은 고슴도치처럼 보여야 잘 팔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시에 있어서는 그렇죠. 개인들을 대하는 주택은 복스처럼 할 수 있는데 음, 정책가들을 대하는 때는 언제나 단순해져. 대조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에게도 여우와 고슴도치의 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장이 조금 본론격인 장이라서 제가 5장 내용은 안 다뤘거든요, 아예. 네. 근데 4장에서 사실 이제 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브릭콜라주 개념. 그래서 근데 이 브릭콜라주 개념을 사실 콜린 로우는 그냥 브릭콜라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번과 어떤 방식으로 얘를 접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다루는 거는 이제 명사인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 명사인 브릭콜러 얘는 어 사실 뭐 사냥이나 게임 혹은 이제 그런 놀이들에 주로 쓰이는 말이었는데요. 어떤 비효율적인 행동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가 사냥감을 물어오다가 장애물 때문에 이제 돌아온다거나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제 공이 튀어오르는데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어디로 튀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브리콜라라고 말하는데 근데 동사인 브리콜레 이게 브리콜라 맞나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저도. 네, 프랑스어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 브리콜레어라고 하죠. 네, 네. 브리콜레어는 어 이제 콜린 로우가 말하기로는 어떤 장인의 행동, 장인의 제작 능력 같은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나 수단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폐쇄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본성적인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복잡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장인의 작업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콜린로우는 이걸 굉장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장인이 가진 그 도구와 재능은 프로젝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항상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이제 드라이브랑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추진력이 있고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실은 이제 이 브리꼴리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도구와 자신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그 개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스테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떤 문제를 스스로 독창적으로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시스템이 있다, 아니면 어떤 뭐랄까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캐드가 있으면 수직 수평을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제일 빠르고. 그리고 뭔가 스케치업 우리가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스케치업으로 만든 것 같은 건물들이 막 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우리는 종속돼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그 리얼리티 그리고 되게 그런 바이탈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우리 살에 와닿는 어떤 현실에 계속 기대어 있고 그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손에 쥐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사람을 저는 사실 브리콜리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콜라주가 브리콜라주인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이 인용되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다른 것들이 늘어져 있으면 콜라주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 콜릴로우는 그런 식으로 브리콜라주 개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콜릴로도 인지하고 있는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는 콜릴로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세르지 마인드 오브 브리콜리어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적인 마인드로 그 현실에 기대어 있고 그 수단을 찾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브리콜리어가 있어야 되고 그 한편에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브리콜라주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콜라주 시티 개념, 콜라주 시티에서 브리콜라주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의 시스템과 당시의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중첩돼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실은 브리콜리어라는 그 개인의 특수성, 그 장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않고 우리는 개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바이탈리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많은 도시의 상태가 뭐랄까? 이 건축주의 취향과 저 건축가의 취향들이 그냥 취향들이 나열되어 있는 도시 건축, 도시 상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브리콜라주를 그 각각의 콜라주 오브젝트들을 결정하는 것은 콜린로우 얘기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그 엔지니어링에 기대야 되는 한편에 그 브리콜리어의 그 고유성에 기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취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자본도 아니죠. 그 개인이 얼마나 그 리얼리티에 바이탈리티에 기대고 있는가. 거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폐쇄적이면서도 온전한 노력들을 가해 가는가가 중요했던 거죠.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